디지털 서커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가능의 수용 범위가 보이드 공간보다 넓은 미애니 평균답게 계모들에게 두들겨 맞던 신데렐라가 입을 법한 누더기 드레스도 잘 어울리는 레거사가 시스 드레스도 모자라 수영복까지 야무지게 입어줘서, 아니면 머리가 큰 폼니가 소도 친구들을 한입 컷할까봐, 그것도 아니면 잭스의 의미심장한 미소 속에 감춰진 과거 이야기가 궁금해서 잭스! 오늘은 완결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 서커스 속 단장과 단원, 캐릭터들의 성격을 통해 현실에서 볼 법한 인간군상 특징에 관한 잡담을 나눠봅시다. 잠깐, 참고로 버블은 없습니다. 주변에 그 토 핥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첫 번째로 폼니, 등장인물 중 서커스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광대 외형을 가졌듯이 어디서든 잘 스며드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그냥 물도 아니고 아주 잔잔한 시냇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무리에서 큰 존재감이 없어서 그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대화는 좀 가능한데 단둘이 약속 잡기는 어려운 건너 사이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중에서 폼니가 뇌절하는 거 보셨어요? 이 밀드롤 저택에서 멘붕하거나 늘 솔직하지 못한 잭스에게 배신감을 느끼어 머리통을 박살냈지만, 이 부정적인 쪽으로 타인을 끌어들이는 환경을 직접 조성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개별 활동을 선호하면서 성과가 눈에 보이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흑백의 술집에서 각자 신상 털기 들어갈 때 슈퍼마켓 체인의 격리로 근무하면서 흥미가 있던 패가 탐방을 하루하루 조회수라는 성과를 볼 수 있는 유튜버 활동과 연결한 점에서 폼니는 새로운 성과를 추구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유튜버였냐는 잭스의 이야기에 그저 흥미거리였다며 약간 주눅드는데, 기존 일상에서 안정을 추구해서 격리 일을 이어나가며 유튜버는 취미로 두었지만 본업에 나날이 떨어져가는 흥미 때문에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매사에 덤덤하고 진지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건너 사이 유형은 아닌 게, 서로서로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인간관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그 폭이 넓지 않고 자꾸 굵을 뿐이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기에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조절하듯이 보이는데, 가끔 번아웃이 찾아오면 혼자만의 시간으로 멘탈을 회복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추가로 자신과 이 세계의 진실을 깨달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미구가 안정에서 나오는 폼니의 은은한 자상함에 마음을 놓게 되던 것도 한몫해 보입니다. 또 폼니 같은 친구들의 장점은 책임감이 꽤 낭낭합니다. 모든 일의 선발주자로 서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무리를 이끌려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여기서는 내가 총대를 매야 아주 그나마 상황이 괜찮아지겠구나, 이럴 때 회피하지 않고 이끌어 가거든요. 예시로는 8번째 에피소드에서 정신병자 AI 케인에게 탈출을 인질로 희망 고문을 당해 좌절한 팀원들을 다독이거나, 어쩌면 최후의 탈출을 제안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점의 절망편은 폼니 대통령의 폭탄의 채 장면처럼 무리한 총대도 존재합니다. 또한 레거사같이 매사에 눈치를 보느라 애매하게 말하는 친구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서 레거사처럼 눈치를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이 한 끗 차이로 결단력이 빠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극단적입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려 하다 보니 종종 스스로 무리할 때도 있고 많이 계산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칼같이 선을 긋는 행동이 있겠죠. 이거는 상대방의 예의 문제기도 한데 너무 적을 만들 정도로 냉소적이지만 않으면 오케이입니다. 서커스 캐릭터들 중 상성으로는 의외로 잭스같이 장난스러운 성격과 잘 맞더라고요.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가벼운 티키타카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주불도 괜찮습니다. 주불 성격과는 서로 살짝 무심해서 크게 오버할 일도 없고, 서로에게 주어진 학업이나 일처럼 잔잔하게 비즈니스 하기에는 참 좋아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서로 카톡에 생일 알림 떠도 축하 잘 안 해요. 축하하기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안 함. 서로에게 안 해도 잘 굴러가요. 자, 두 번째는 레거사. 얘는 상하 좌우에서 봐도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저기요, 레거사를 케인의 트라우마 고문에서 봤듯이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받은 걸로 묘사돼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던데요. 노파심에 이야기하지만 트라우마는 비유로만 봐주시고, 이 캐릭터는 보통 주변에 이런저런 성격의 사람이 생각난다, 카더라, 이런 이야기의 영상입니다. 각설하고 레거사가 흑백의 술집에서 술상 펴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어머니의 캐릭터 육성 기준에 맞춰
막히게 자라왔다고 말하면서 엄마는 날 잊으셨을 거다, 엄마의 호통은 그립지 않다처럼 애정 결핍의 강도가 점점 딥해지는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과 정말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불행 포르노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뭐만 이야기하면 노예가 자신의 발목에 족쇄 크기를 자랑하듯이 불행 배틀을 시전하려 해서 아니 뭐 대화를 못하겠어. 이 K는 디지털 세계의 감금당해 정병으로 추상화되는 속도가 초보자의 러닝 기록이라면 레거사 뭐 이런 애들 옆에 있으면 그냥 불행 제트기 탑승해서 카우프머, 퀸이, 리비, 스크래치 바로 만나는 겁니다. 레거사 같은 친구들은 막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제 경험상 많고 많은 이 호의의 의도 중 하나가 롯데월드 매직패스처럼 긴 대기줄을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에서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가며 유대를 쌓는 게 이 정배인데 그 줄을 기다리기에는 이 잭스가 자신에게 정이 떨어지고 새로 들어온 폼니마저 잭스와 어울리면서 자신을 피하게 될까봐 주변 사람을 뺏긴다는 불안감과 질투도 많고 눈치도 많이 보면서 혼자서 엄청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의도 없이 지낼 때는 하하호호 잘 지내다가 이 마음이 조급해진 레고사가 폼니에게 뜬금없이 추상화된 카우프모가 나를 벽에 던진 게 재미있지 않았냐며 자신을 웃음 재료로 사용했었는데 이건 폼니 입장에서 황당한 게 디지털 세계에 첫날에 있던 악몽 같은 일을 안주거리로 쓰기에는 눈앞에서 장례식을 치른 카우프모와 이 희망도 없는 디지털 속 감금 상태라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니 레거사는 사과를 하죠. 이런 친구들은 지나치게 사과를 많이 해서 이 부담스러워. 요약하자면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먼저 챙겨주려다가 실망만 하게 되는 타입 같습니다. 카톡 선물을 또 예시로 들자면 친구창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일 선물을 하나하나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서 자신의 생일에 그만큼 돌려받기를 혼자 기대하는 거죠. 이 기대가 문제네요. 기대하지 마세요. 장점으로는 평판이 좋습니다. 이게 뭐 파고들면 가벼운 인연이다, 깊은 인연이다 이런 거는 다 쳐내고 소문같이 입에서 입으로 들락날락할 때 좀 긍정이 많고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 버스 받기가 수월하기도 하죠. 이 워낙 뿌린 게 많아서 곡식을 잘 거둘지도 모르죠. 단점은 자칫 잘못하면 이 정병이 오기에 나름 적성에 맞아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스위치 온오프 완급 조절이 가능하시다면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의 교과서가 되겠네요. 이 상성으로는 킹어 같은 친구들이 국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저 둘 성격상 연인인 경우도 많아요. 와, 레거사 하트 킹어 이 뜻 아닙니다. 키보드에 손 떼세요. 그리고 케인같이 자기에 넘쳐나고 활발한 친구랑 단짝 매칭이 되면서 학업, 여행, 취미 뭐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나이를 많이 쳐져도 이런 거는 보통 대학교 초반까지가 쉽고 운 좋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긍정 마인드가 심어집니다.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손절해서. 이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 번째 잭스입니다. 저 지금 빠따 들고 왔습니다. 붕붕 휘두를 거니 다들 피하십시오. 친구들을 괴롭히고 무리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토끼를 교육하고 싶은 거냐고요? 결코 네버 아닙니다. 저의 흑역사와 흡사해서 보는 내내 너무 싫었어요. 어떤 점이 닮았냐면 아직 완결편이 나온 건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잭스의 경우에는 따돌림에 관한 트라우마도 있어 보이고 리비시나 카우프모처럼 친구를 잃게 되는 상실감이 두려워 새로운 유대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악당 연기를 하듯이 보이는데 트라우마와는 무관하게 이 악당 연기에서 보이는 어색한 장난을 하려는 오버액션이 마치 중고등학생 남자애들 중 3인 이상의 무리에서만 나오는 근거 없는 거들먹거림처럼 보입니다. 말끝마다 비속어를 한다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어그로를 끌던가 자신감 넘치고 쿨해 보이는 줄 아는 거죠. 여기서 뇌절하면 같은 남학생 무리 이외에 외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예시로는 PC방 잼민이가 있겠네요. 저는 다행히 중고딩 가오가 외부로 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깡까지는 없었거든요. 억지 장난이라는 근거와 잭스는 웃는 얼굴을 고정하면서 활발한 척하지만 종종 장난칠 때 아주 힐끔힐끔 진흙각을 봅니다. 변태같이 진또배기 장난꾸러기면 충동적으로 막 발사를 하지만 이런 성격의 원판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무리수를 두는 타입이에요. 그게 민폐로 연결된 확률은 허다하겠죠. 애당초 무조건 장난을 쳐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학창시절에 끝나야 하는 행동이잖아요. 말이 너무 많으면 말실수가 있듯이 한번 크게 깨닫거나 억제해주는 사람이 삶에서 없었다면 무책임한 쾌락 중독자로 가버립니다. 예시로는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학창시절을 세탁하기 위해 무리하게
컨셉을 잡으면서 이곳저곳 친해지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외딴 섬으로 둥둥 떠다니죠.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 쓰다 보니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집착하며 모든 유행어나 챌린지를 무조건 따라하기도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될 뻔했네요. 이런 유형에서 절망표는 소외된 경험이 있어서 또 소외되기 전에 자기가 따돌림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레거사가 멘탈이 더 강해 보여요. 레거사는 결핍을 극복하려고 이곳저곳에 손을 뻗으며 발버둥 치지만 이 잭슨은 도망치고 회피하는 거니까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상성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런 인간 군상을 만나면 저는 후다닥 피해가지고 장기간 지켜보지는 못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어른들이 좀 좋아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대 차이 때문인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애가 씩씩해 보여요. 잭스가 갱을 밀치고 레거사 총으로 박살내는 이런 대놓고 과격한 행동 말고 위에서 말한 떵떵거리는 모습이 부모님 세대만 고려해도 남자애들은 이런 게 흔하잖아요. 이 좀 당차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 조르고 싶은데. 그리고 디지털 서커스 작중으로 비유해도 잭스가 맞짱을 떠도 이 비슷한 연령대인 폼니랑 뜨지 막 우더른한테 엿드시라고 행동하며 살았을 것 같진 않아요. 단점으로는 이미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억텐 인싸 정신으로 이 뇌절을 반복하다 보면 정서적 친구같이 깊은 감정적 교류를 쌓는 관계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선법은 말을 잘하려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으려고 해봅시다. 네 번째는 갱글입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우중충한 게 레거사의 정병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 친구는 자기 혐오 스타일입니다. 맨날 우울한 이유가 레거사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을 과보호하여 지쳐버린 게 아닌 뭔가 잘하고 싶은데 인생이 이 꽈배기 같은 자기 몸처럼 잘 안 풀려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비교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예시로는 갱글의 꿈이었던 만화가처럼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은 명확한데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한 번의 실패에도 이 크게 좌절해서 게임 접는 사람처럼 옷을 홀라당 벗고 사방팔방 템 뿌리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느낀 점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예전에 유행했던 MBTI 인프피 이론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사소한 사건도 이 상상 속으로 스노우볼을 영차 굴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본인도 늘 힘들어하는 게 뚜렷해서 이해심 깊고 착한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같이 하기에는 뭔가 참 힘들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 스퍼드시스에서 과거 매니저 경력을 살려 싹싹하게 일하던 갱글의 모습처럼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업 미소도 잘 지어주시고 그렇지만 뭔가 융통성이 없어요. 이것만큼은 무조건 잘해야 한다.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로움을 잘 타서 어딘가 무리에는 늘 껴있으려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며 애매한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데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웃다가 집에 와서는 현타 와서 우울함에 잠겨버리는 타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나쁘게 말하면 음침해 보이는 거지 단체 생활에서는 감정을 잘 숨기며 기복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기에 어느 무리에서나 시작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잭스 같은 앞뒤 안 가리는 망나니들이나 갱글에게 날뛰는 거지 이런 친구들은 현실에서는 드물거나 정상물이라면 즉시 걸러짐이 제외하고 갱글은 조곤조곤할 뿐이지 자기 의견은 잘 표출하는 성격이라 자기 밥그릇은 잘 챙깁니다. 단점으로는 무리해서 억지로 어울리려다 뒷담을 동조하고 그게 유대감을 빠르게 쌓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거나 동수를 맞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기 쉬운 자승자박 스타일이에요. 상성으로는 작중에서 유명한 자칭 보디가드 주불처럼 멘탈을 지켜주기 위해 잭스 같은 망나니들을 쳐내주거나 폼니같이 좀 덤덤한 친구면 좋겠어요. 갱글이 폼니의 심기를 귀찮게 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변화구로는 레거사랑도 상성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둘이 듀오로 두면 그냥 우울강의 번지점프고요. 3인 큐 이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폼니를 끼거나 주부를 껴서 기둥을 하나 세워두면 딱이죠. 자, 다섯 번째는 킹어입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프로그래머 정신상태 기준이겠죠. 철없는 꼬맹이들 달래주기부터 디지털 세계 콘텐츠 공략까지 어둠 속에서 발동되는 든든한 브레인 모드요. 이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미담뿐이라 위에 이야기한 우리 친구들처럼 말이 길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참 차분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른스러운데 주변 인간관계 연령대가 독특합니다. 본인이 암묵적으로 총대를 매야 할 연상이고 나머지가 연하거나 무리해서 덜렁 혼자 막내라서 관심을 한몫에 받기도 합니다. 진중한 성격의 평소 오픈마인드라 낯선 주제로 고민 상담을 해도 진지하게 잘 호응해 주니까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감은 당연하고 꽤나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분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오랜만에 보거나 같이 뭘 해도 억지 느낌 없이 서먹하지가 않아요. 서바이벌 때 나고자들 클럽 보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주는 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장점은 한 바가지로 말해서 그나마 단점을 뽑아보자면 성격마다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자기 객관화랑 선이 확실하기에 부탁을 거절하는 단호함 때문에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은 상관없는 게 부탁은 당연히 거절이 기본 전제라 생각해서 별로 공감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유형의 인간이라 이 머리를 신나게 굴려봐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셨던 킹어 유형의 장단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성으로는 폼니와 주불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모두가 차분한 성격인데 그렇다고 딱딱하기만 해서 재미없기만 하지도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 불화가 생기려 할 때 잭스 같은 애들이 있으면 옆에서 신나게 부채질해서 일을 키울 텐데 그런 빌어먹을 짓거리 없이 서로 타협해서 해결할 것 같아요. 왜 싸웠냐 보다 어떻게 화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레고사 상성에서 킹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킹어 시점에서는 배려를 잘하는 거라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같아요. 6번째는 주불입니다. 작중에서도 케인의 모험을 정말 극혐하며 서커스 내부 곳곳에 짱박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감옥 같은 디지털 세계에서 반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뭐 까라면 까지만 모험에서 나름 성취감도 얻고 비현실적인 이 세계의 매력을 느낍니다. 주불이 유독 모험에 손서리 치는 이유는 엄청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패스트푸드점 스퍼드시스 아르바이트와 건의함에 있던 봄니 대통령의 경우나 학교 생활 같은 현실적인 콘텐츠는 긍정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이 제시한 흑백의 술집에서 과거 바텐더와 타투이스트 경력을 밝히며 친구들도 꿈이나 신상 오픈을 하게 됐는데 주불 같은 친구들은 자아 실현이 늘 고민이고 관심사라 타인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비교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라 경청도 잘하면서 옆에 있으면 동기부여도 되는 스타일이라 각자 한 명씩 불러서 호감도 조사하면 인기가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학생활로 비유하면 조별과제를 함께 진행하기 참 좋은 스타일인데 대신 기본만 합니다. 진짜 기본. 실력은 좋은데 막 무리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팍 꽂혀서 열중할 일을 본인 스스로도 잘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 찍먹하려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 찾으면 대박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에너지를 절약하듯 평타만 치고 빠져줍니다. 저는 이런 유형은 같이 일할 때 불만 없습니다. 1인분 했는데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평소에 민폐를 주는 친구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친구들한테 호감을 많이 느껴서 막 친해지려고 들이대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사라지니 조심하세요. 길고양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 그늘처럼 잔잔하게 옆에 있으면 성큼성큼 다가올 겁니다. 도망가면 어떡하나요? 그건 당신이 싫은 겁니다. 포기하세요. 이번에는 단점부터 이야기합시다. 연락 잘 안 받습니다. 칼 답장하고 이런 거는 자유인데 이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정작 급할 때 다크사이트 할 때도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뚜껑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엄청 즐깁니다. 대화하다가 인정할 상황이 와도 인정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 글 쓰다 보니까 갑자기 화나네. 긍정적으로 갑시다. 자, 장점. 앞서 이야기한 자아실현이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메인 콘텐츠라 대부분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유도리가 있어서 즉흥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도 그럴 수 있지라며 잘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속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겉으로는 여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성으로는 잭스나 케인 같이 심란한 놈들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 얌전한 친구들이면 진득하게 오래오래 잘 지낼 것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주불 같은 성격이 무조건 심란한 친구들을 싹둑 잘라내진 않아요. 그럴 수 있지라는 마법의 단어가 이들의 모토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케인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빠따 한 번 더 꺼낼게요. 자, 갑니다. 작중에서 버블이 케인에게 말한 넌 둘 중에서 열등한 쪽이었다는 비난 양파 키우기 같은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인 같은 친구들은 뭔가 늘 결핍이 있어 보여요. 특히나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인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지나친 보상 심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넘어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면 폭언이나 과한 부담감이 있겠죠. 누구나 인정받길 원하는 건 알지만 이런 친구들은 나르시시스트 기질이 넘쳐 고장난 샤워기 마냥 사방팔방 물이 퍼지는데 이 과정에서 위에 말했듯이 애꿎은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진짜 화나는 건 자기 자신인데 쫀심상 절대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그 행동을 또 지적하거나 하면 뒤끝도 강해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앙심을 품기도 합니다. 의견 건의함은 빵빵해져서 터질 때까지 종이가 삐져나와도 눈길도 안 주고 단원들의 의견으로 모험이 주도되면 자신의 손을 벗어날까봐 막장으로 일을 벌여놓는 게 많아집니다. 결국 그놈의 자기중심적인 초조함 때문에 집단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버리는 다혈질 모먼트가 나와버리죠. 평소 덤덤할 때 대화를 하면 자기 자랑이 반을 넘는데 호응 몇 번 하면 금세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그 대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신경 써줬으니 우리는 친한 사이라며 뜬금없이 선을 넘거나 무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무슨 딸깍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처럼 직접 입력해서 주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털털하고 쿨하게 봐주길 원해서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누가 이런 걸 신경 쓰냐? 입 밖으로 수없이 토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쿨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귀도 없는 케인 귓구멍 간지러울 테니 욕하는 단점은 제외하고 이제 장점만 깔끔하게 계획적이다. 프라이드가 높아서 유지를 하려고 늘 노력한다. 이런 모습이 멀리서 보면 멋지다. 이상. 상성으로는 잭스. 케인도 말 많고 심란한 친구니 둘이 붙이면 아주 금상첨화겠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이랑 붙여놓으면 싸움만 나요. 무리 지을 거면 아싸리 케인 잭스 이렇게 4인 큐로 인생 돌리든가 합시다. 저의 성격은 폼니와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캐릭터셨을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이프 부탁드리며 월 1390원에 멤버십도 오픈했습니다. 저가 커피보다 싼 가격으로 채널 활동에 큰 힘이 되니 많은 동정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